수임번호 503,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가슴에 새겨진 번호입니다. 수임번호 503. 구치소에서 첫 번째 주말을 맞은 박근혜 전 대통령, 과연 어떻게 구치소에서 보냈을까요? 오늘 저희가 구치소 생활 여러 곳을 취재해봤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돌직구 신문입니다. 수감 나흘째 첫 주말을 보냈습니다. 구치소에서의 하루는 어땠을까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 수감되는 첫날 펑펑 눈물을 흘렸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내일 검찰이 구치소를 방문해 박 전 대통령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박 전 대통령의 구치소 생활과 관련해서 오늘 저희가 세 가지 뉴스 출력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떤 뉴스가 준비되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검찰이 내일 첫 출장 조사에 나갑니다. 전두환, 노태우처럼 검사 출장, 조사는 어떻게 될지, 과연 박 전 대통령은 혐의에 대해서 시인을 할지 부인을 할지 하루 앞서 엿보죠. 정성희 위원님, 출장 부패란 말은 저희가 자주 듣고 있는데 검찰의 출장 조사, 이게 원래 있었던 겁니까? 거의 드문 일이죠. 예. 전직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이제 피해자가 구치소에 있는 사람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에 가서 하는 경우에는 거의 없습니다만 이번 경우에는 뭐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우선 박근혜 전 대통령을 검찰로 부르게 되면은 이제 아무래도 언론 노출이 되니까 또 한 번 전직 대통령을 뭐 굴욕시키는 그런 장면이 연출될 거 있고요. 또 경호 문제도 있고 또 지지자들이 또 와서 결집을 하거나 시끄럽게 소란을 필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검사들이 나가서 구치소에서 조사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정 의원께서 보시기에 이 출장 조사는 뭐 문제 없다. 그렇죠. 그럴 수 있다. 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일종의 예우 차원인가요? 예우도 있지만은 검찰도 그것이 이제 필요하다고 이제 보는 거죠. 부담이 없다. 경호 문제도 있고 예. 지지자들이 소란 피우는 것도 있고 아까 말했죠 언론 노출도 있고 그래서 또 대통령도 많이 이동하는 것보다는 구치소 내에 마련된 접견실에서 조사를 갖는 것이 마음의 안정을 가지고 그 조사에 응할 수도 있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윤태훈 실장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주말 동안 TV도 시청하고 또 책도 읽으면서 비교적 구치소 생활에 적응을 잘하고 있다. 잠시 후 자세히 얘기 나눠볼 텐데요. 내일 검찰 출장 조사 때 과연 박 전 대통령이 심리의 어떤 변화를 보일까? 이 말은 기존에 제기됐던 혐의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다 억울하다 부인을 해왔는데 내일은 뭔가 좀 시인할 건 시인하고 억울하다는 건 억울하고 이런 쪽으로 좀 변화가 있을까요? 두고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런 건 있을 것 같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이제 구치소 생활에 적응을 하는 건 다행이죠. 뭐 건강의 문제라든지 육체적, 정신적으로. 근데 이 적응을 했다는 뜻은 이제 좀 현실에 대해 가지고 받아들인다라는 뜻도 되지 않겠습니까? 현실을 좀 받아들인다. 그렇죠. 지금까지 박 전 대통령이 이제 국회에서 탄핵이 이제 가결이 안 될 것이다.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기각될 것이다. 네. 그리고 뭐 구속영장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조금 그게 판단이라기보단 기대가 있었던데 기대가 다 이제 엉클어지면서 큰 충격을 받은 것 같은데 이게 또 며칠이 지나면서 좀 안정을 되찾은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현실을 인식했다면은 조금 수용하게 되는 거잖아요, 현실을. 예. 그럼 조금 포기할 것은 포기하게 되고, 또 지킬 것은 지키게 되고, 그런 식으로 가는 게 박 전 대통령 본인을 위해서도 좋은 점일 것 같습니다. 구치소에 수감되던 첫날 박 전 대통령이 펑펑 눈물을 흘렸다는데 그 눈물의 의미가 뭐 억울하다, 어쩌다 내가 이렇게 됐을까, 통회, 후회도 있겠지만 이제 이 냉정한 현실을 좀 차분하게 그렇죠. 받아들인다는 의미도 있다. 환경이 딱 바뀌었을 때 정말로 이 현실이 이렇구나라는 걸 제일 몸으로 느낄 수 있게 된 거였겠죠.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검찰과의 재판을 앞두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들 사이에서 이상한 이야기가 나돌고 있습니다. 저희가 취재해봤는데 함께 살펴보시죠. 어떤 얘기냐면요. 박 대통령 측의 변호인단 안팎에서 유영하 변호사가 이거 대응을 잘못하는 바람에 결국에 박 전 대통령까지 구속됐다. 유 변호사가 대응만 잘했어도 이런 얘기가 변호인단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 측근들 사이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유영하 변호사의 말만 듣다가 사태를 그르쳤다. 유영하 책임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김병민 의원님.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이제 내가 모시겠다. 옥발하지 내가 하겠다. 동생 박지만 회장이 이렇게 나섰는데 박지만 회장과 박 전 대통령의 올케 서영희 변호사가 이 유영하 변호사에 대한 이 같은 이야기를 들었는지 새로운 변호인단을 지금 물색하고 있다. 박지만 회장 중심으로.
누나의 옥바라지는 이제 내가 하겠다라고 박지만 회장이 얘기를 했고요. 사실 그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되기까지 과정을 돌이켜보면은 사건마다 좀 아쉬웠던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를 합니다. 검찰의 대면 조사는 왜 거부했고, 특검의 조사를 받겠다는데 특검의 조사는 왜 거부했으며, 헌법재판소의 심판 과정에 박 전 대통령이 출석할 것처럼 얘기했다가 마지막에 결국은 나가지 않았고,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여론을 굉장히 악화시켜 왔거든요. 예. 또 면밀히 따져보면은 13가지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데 그중에 뇌물죄를 본격적으로 다퉈보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정확히 증거가 드러나 있는 정호성의 녹취 파일이라든지, 그리고 안종범 전 수석의 뭐 수첩에서 나왔던 정황 증거들에 따라서 해명할 건 해명하고 갔었어야 되는데, 모든 것들을 아니다라고 부인하고 나니까 결과론적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과정에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된다라고 인정이 됐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영하 변호사가 논리만 잘 세웠어도 구속까지는 안 됐다. 그렇기 때문에 예. 이 중간에 모든 것들을 박 전 대통령이랑 가까이 있었던 유영하 변호사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지는 거고요. 사실 지난번 영장 실질심사 과정을 보게 됐을 때 뭐 이재용 부회장은 말할 것도 없고요. 다른 대기업 총수들과 비교해봤을 때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사실 굉장히 좀 초라해 보이지 않았습니까? 예. 이 모든 것들이 좋은 변호사들이 들어오려고 해도 박 전 대통령과 가장 가까이서 모든 것들을 조정하는 유영하 변호사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니냐라고 생각해서 아마 유영하 변호사를 좀 빼는 조건을 가지고 대형 로펌들 중심으로 이 형사재판에 유능한 사람들을 좀 붙이려는 게 아닌가, 지금 이런 기류가 감지된다는 겁니다. 박지만 회장 입장에서 보더라도 뭐 누가 잘못했고 누가 억울하고를 떠나서 일단은 누나 아닙니까? 누나의 그렇죠. 일인데 동생 입장에서 볼 때도 유영하 변호사의 이런 법적 대응 이런 게 좀 어설퍼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법조인이 볼 때도 그럴 텐데 법조계에 있는 인사들이 봤을 때는 더 이러한 것들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는 거고요. 지난번 헌법재판소의 심판 과정은 전 국민이 봤잖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17명이 됐는데 서로가 의견 일치가 안 되는 상태에서 헌법재판소에서 나름대로의 이런 심리와 변론을 이어가게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누가 보든지 간에 컨트롤 타워에 문제가 있구나라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또 아내가 서양이 변호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에 한번 물어보지 않을 보세요. 거예요. 예. 최재경 민정수석 같은 사실 어찌 보면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이 들어오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도 유영하 변호사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모든 것들을 결국 핵심은 박 전 대통령의 문제에 달려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딱히 믿을 만한 사람이 유영하 변호사밖에 없었다면 이제는 동생인 박지만 회장이 있을 거고, 박지만 회장의 부인의 서양희 변호사가 있기 때문에 서양희 변호사가 지금은 변호사 휴업 상태인 거로 뭐 알려져 있습니다만 예. 다시 이거를 개업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니까 이를 통해서 변호인 접견도 서양희 변호사가 하고, 그러면서 정말 유능한 변호사들을 끌어모아서 이 재판 과정에서 예. 이 문제를 다툰다라면은 최소한 중형이라고 볼 수 있는 뇌물죄만큼은 피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여론들이 지금 조성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전선에서조차 패배하면 돌이킬 수가 없기 때문에 변호인단 교체해야 된다. 오늘 송강호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돌직구쇼 자문 변호사. 그런데 일각에서는 또 한편 말이 많잖아요. 이런 얘기도 있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치 인생을 걸어올 때마다 한 사람한테 한번 믿음을 주면 끝까지 이 사람 말만 듣는 어떤 성격적인 특성 때문에 남동생 박지만 회장이 누나 그 유변 이제 그만하고 우리 와이프가 서변이 지금 좀 알아보고 있으니까 바꾸자라고 얘기를 해도 끝까지 유영하 변호사를 고집할 거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저는 끝까지 갈 가능성이 크다 생각해요. 예. 박지만 회장의 역할이, 저는 영장 청구 때 영장 전담 판사가 그 부인이 동기일거 하니까 나는 마지막 일종의 퍼포먼스 차원에서 왔지 그 이상 계속 연결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김 의원님 지적하신 게 변호인을 잘 쓰면 뇌물죄가 무죄가 될 수도 있고 또는 구속이 안 될 수도 있었고 뭐 이런 뉘앙스를 제가 받았는데, 저는 이 사건을 보면은 변호사가 할 역할이 거의 없어요, 사실은요. 어떤 변호사가 와도 안 된다. 예.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되는 순간에 법률을 다루는 신이 와도 구속이 불가피했던 거예요. 법률을 다루는 신이 있습니까? 만약에 있다고 하면은. 있다고 하면. 네. 그만큼 누가 봐도 명약관화하게 여지가 없는 거죠.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했거든요. 그 점은 이제 아마 영장 이번에 그게 박근혜 대통령하고 이재용 부회장의 관계가 참으로 미묘하게 돼버렸어요. 예. 영장이 발부되는 순간 박 대통령이 제일 낙담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누군가요? 삼성이죠. 이게 진짜 심각하게 됐구나 하는 걸 느끼는 거고,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됐을 때 누가 제일 심각했을까요? 누군가요? 박근혜 대통령이에요. 그러니까 유 변호사가 본인 뜻도 별로 없을 거고 지금까지 다 박근혜 대통령 뜻이었겠죠. 예. 그 조사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내일 조사가 저는 굉장히 흥미로워요. 검찰의 출장 조사. 네. 지난번 조사의 색깔을 제가 하얀색으로 표현할게요. 예. 검찰의 조사가 하얀색이었거든요. 내일은 어떤 색깔일까요? 뭐 파란색입니까? 까만색입니까? 정반대. 까만색. 검은색 조사가 이럴지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무슨 얘기냐면 내일 아마 서로 치열하게 치고 받고 공격하고 방어하는 그 전략이 되죠. 예. 안종범 수석의 수첩이 있는데 어떻게 될 겁니까? 아, 그거는 나는 모르죠. 그러면 요거 있는데 어떻게 될까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검사가 굉장히 기분 나쁠 정도로 굉장히 아주 당황할 정도로 아주 집요하게 아, 내일은 집요하게 물고 늘어질 물건 늘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색깔이 확 바뀌는 겁니다. 예. 그 전까지는 하얀색 조사할 때는 그냥 박 대통령 조사할 때마다 그 답변을 그러시군요. 이해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걸 속은 거죠. 예. 그러나 내일의 조사는 진짜 박 대통령이 당황할 정도로 아마 독한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내일의 네. 검찰은 까만 검찰이다. 네. 알겠습니다.